진동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법. 내적 진동과 소음은 비물질 체험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내적 진동과 소음을 진동 상태라고 말한다. 이 진동은 보통 목덜미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급속히 퍼진다. 이때 흔히 몸이 마비되는 느낌과 윙윙거리는 소리를 동반한다. 1979년 스튜어트 트웬로 박사의 방대한 유체이탈 체험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39명 중 55%가 유체이탈 체험 중에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또한 50%가 몸의 진동을 느꼈으며 38%가 유체이탈 체험 초기에 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가장 일반적인 소음은 윙윙거리는 소리 29%, 우르릉거리는 소리 19%, 음악 또는 노래소리 16% 등이었다. 처음에는 잠이 들어 꿈을 꾸거나 잠에서 깰 때 체험하는 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진동이나 소음이 아무리 미약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동과 소음을 체험하면서도 그냥 꿈이겠거니 생각하거나 좀 이상한 신체 현상으로 여기고 만다. 이런 진동과 소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유체이탈 체험의 성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진동과 소음에 깜짝 놀라 그 즉시 물질 몸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즉시 물질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 유체이탈 체험 초기의 진동과 소음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 물질 몸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탐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많이 알고 잘 준비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 목록은 유체이탈 체험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적 신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윙윙거리는 소리, 우르릉거리는 소리, 몸이 저린 듯한 느낌, 몸속에 에너지가 흐르는 듯한 느낌, 목소리, 웃음소리,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라앉는 느낌, 온몸 또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느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상한 내적 진동, 몸속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발자국 소리, 인기척, 몸 내부가 흔들리거나 빙빙 돌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느낌, 잠든 상태에서 팔 또는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느낌, 온몸의 에너지가 세차게 흐르는 느낌, 바람 소리, 엔진 소리, 음악, 종소리 등의 이상한 소음. 유체이탈 체험과 연관된 진동의 원인과 본질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있다. 내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그 진동은 고주파의 비물질 몸이 물질 몸에서 분리될 때 일어나는 결과물인 듯 싶다.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물질 몸과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금세 격렬한 진동이 잠잠해지기 때문이다. 유체이탈 초기에 일어나는 이 진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물질 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분리되느냐가 결정된다. 다음은 진동 상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1. 침착하라. 진동, 소음, 마비, 간경증 따위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2. 진동이 온몸에 퍼지도록 마음을 열고 의식을 집중하라. 이때 물질 몸을 움직이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체적 움직임은 진동 과정을 즉시 중단시킨다. 3. 진동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면서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집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예컨대 이제 나는 문으로 이동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효과적이다. 4.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면 진동이 즉시 잠잠해진다. 이때에는 물질 몸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접어두고 다른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진동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체이탈 체험을 통제하는 비결의 하나임을 발견해냈다. 유체이탈 여행을 시작한 첫 해에는 나도 격렬한 진동에 깜짝 놀라거나 겁을 먹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유체이탈 기법을 힘들게 터득했다. 70년대에는 유체이탈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진동과 소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또는 유체이탈 체험을 할 때마다 진동과 소음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는 이 이상한 진동이 유체이탈 체험의 자연스러운 전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이상한 진동과 소음은 내가 물질 몸에서 분리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이상한 현상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체험한 끝에 나는 마침내 진동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진동 상태에 대한 내 태도가 유체이탈 체험을 시작하고 통제하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진동과 소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서서히 기대로 바뀌면서 내 체험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진동 상태를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정겨운 친구쯤으로 여기게 되었다. 꼬박 1년 이상의 고군분투 끝에 나는 마침내 모든 과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내적 진동, 소음, 목소리, 이상한 에너지의 흐름 따위를 느낄 때마다 즉시 진동과 소음이 온몸에 퍼지도록 의식을 집중했다. 그리고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방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상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잠잘 때, 꿈꿀 때, 또는 명상할 때마다 진동과 소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진동과 소음의 강도는 그때마다 달랐다. 미약할 때도 있고 격렬할 때도 있었다. 또한 나는 진동이 미약할 때에도 진동에 의식을 집중하면 온몸에 퍼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한 번은 한밤중에 목덜미에 가벼운 진동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나는 눈을 감고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에서 목덜미의 진동에 의식을 집중해 온몸에 퍼지게 했다. 그러자 서서히 진동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더니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몸통과 사지까지 옮아갔다. 몇 분 뒤 진동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나는 방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상하며 유체 이탈을 시도했다. 몇 초 뒤 나는 방문 앞에 서 있었고 탐험 준비는 끝나 있었다. 이 과정은 익숙해지기만 하면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다. 진동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하게 되면 자유로이 유체 이탈 체험을 할 수 있다. 항상 잊지 마라. 진동 상태의 이상한 느낌과 소리는 통제된 유체 이탈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기준점임을. 인면기 상태. 우리는 날마다 수면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의 중간쯤 되는 의식 상태를 체험한다. 이 과도기 상태는 흔히 인면기 상태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잠이 들 때 이 잠시 동안의 몽롱한 상태를 체험한다. 최면 상태와 비슷한 인면기 상태는 상당히 창의적인 의식 상태로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생한 심상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의식적 통제력이 생겨서 특정 목적을 위해 심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유체 이탈 체험을 하기에 딱 좋은 의식 상태다. 예술가들과 발명가들은 인면기 상태를 활용해 창작 활동을 한다. 이를테면 토머스 에디슨은 날마다 낮잠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여러 가지 발명 작업을 할 때 인면기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가 쓴 방법은 늘 즐겨 앉는 의자에 편히 앉아 명상을 하면서 인면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미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손에 쇠구슬을 몇 개 쥐고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하여 손을 의자의 팔걸이에 얹어 놓았다. 손 바로 밑에는 쇠그릇을 놓아두었다. 그런 상태로 잠이 들면 주먹을 쥔 손이 풀어지면서 쇠구슬이 쇠그릇에 떨어져 그를 깨웠다. 그는 원하는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이 방법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인면기 상태는 깊은 최면 상태와 흡사하기 때문에 유체 이탈 체험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밤마다 잠이 들거나 잠에서 깰 때 체험하는 이 과도기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일반적으로는 잠이 들기 직전에 이런 상태를 체험하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기법은 잠이 들 때나 잠에서 막 깰 때 두 경우에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잠들기 직전의 인면기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식한다. 이 상태에서 인식력을 높이려면 예컨대 나는 잠이 들면서도 깨어있다 라고 말로 스스로 다짐하거나 글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잠이 들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에 의식을 집중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되도록 의식적으로 그려보고 통제하려고 애쓴다. 위로 떠올라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상상한다. 예컨대 자신을 열기구나 비행기,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하늘에 떠있는 구름 따위로 상상한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 효과가 있다. 이때 어떤 느낌이 들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상상을 즐기면서 자연스러운 상상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심상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고 되풀이해서 되낸다. 이 방법은 다른 유체 이탈 기법들과 똑같은 결과물을 얻는다.
잠이 들거나 진동 상태에서 깨어나거나 몸 위로 떠오른 상태로 깨어난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단 한순간이라도 물질 몸을 생각해선 안 된다. 이 기법은 언뜻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도해보면 천천히 잠이 들 때 되도록 오래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우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의식 상태 너머를 인식하려고 시도해본 적도 없다. 잠이 들면 우리는 그냥 그 느낌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천천히 의식을 잇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잠이 들 때 잠이 드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자각해보라. 인면기 상태를 시험해보면 정신이 잠재의식 상태로 빠져들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상에 의식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동기, 열정, 두려움, 능력 따위를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인면기 상태를 인식하고 잘 활용하면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지각력 증대를 위한 창조적인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에디슨이 이 의식 상태를 활용해 여러 가지 영감을 얻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물질계 너머의 영역으로 우리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각화 기법은 개인 및 집단에 효과적인 것들이다. 나는 강습회를 열 때마다 흔히 이 방법을 이용해 유체이탈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 풀기와 준비를 한다. 준비 기술.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긴장을 완전히 푼다. 눈을 감고 정수리가 열리면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하얀 액체 에너지가 정수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 액체가 정수리를 통해 이마와 눈과 입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풀린다. 긴장을 완전히 풀고 모든 긴장이 따뜻한 액체 속에 녹아 없어지는 것을, 액체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흡수하는 것을 느낀다. 따뜻한 액체가 천천히 머리를 지나 목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낀다. 등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의 따뜻함과 에너지를 느낀다. 따뜻한 액체가 팔다리 구석구석으로 퍼지면서 긴장과 통증과 두려움과 한계를 흡수하는 것을 느낀다. 온몸이 이 하얀 액체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 모든 세포와 조직과 내장과 근육이 이 따뜻한 액체에 잠겨드는 것이다. 이제 이 액체 에너지가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액체가 진동하면서 액체 스펀지, 액체 자석이 되는 것을 느끼고 당신의 모든 부정적 진동을 흡수하는 것을 느낀다. 액체가 두려움과 분노를 흡수하고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흡수하는 것을 느낀다. 모든 두려움과 한계와 분노가 이 따뜻한 진동 액체 에너지에 흡수되는 것을 생생히 느낀다. 이 액체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온몸의 부정적인 진동과 감정과 마음을 빼내는 것을 느낀다. 몸과 마음으로 이 따뜻한 액체 에너지를 느낀다. 반짝이는 하얀 액체가 모든 부정적인 진동을 흡수하면서 점점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느낀다. 온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내장과 에너지 체계가 모든 불순물과 부정적인 선입관과 한계와 두려움을 내뱉는 것을 느낀다. 모든 부정적인 진동 에너지가 따뜻한 액체의 흐름을 타고 빠져나오는 것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낀다. 감정의 벽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자아와 몸에 대한 집착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따뜻한 액체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더 검게 변하는 것을 본다. 몸과 감정과 마음에 들어있는 온갖 불순물을 빼내는 것을 느낀다. 모든 불순물이 액체로 빠져나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 손바닥과 발바닥에 있는 밸브를 상상한다. 밸브가 천천히 열리면서 따뜻한 갈색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온다. 두려움과 한계 따위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낀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진동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느낀다.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와 생각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내면 자아가 점점 더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한계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물질적, 감정적, 지적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되도록 생생하게 보고 느낀다. 손과 발에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낀다. 모든 불안과 한계와 집착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생생하게 본다.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깨끗이 정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그지없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토록 완전한 내면의 정화는 난생 처음 체험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 물질에 집착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온갖 부정적 한계와 생각에서 해방되자 몸이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갔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라. 물질적, 감정적, 지적 몸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확신한다. 몸과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 생각과 한계와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하는 이 완전한 정화의 순수한 힘을 느낀다.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완전히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내면 깊은 곳에서 점점 더 진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느낀다. 몸이 공기처럼 가볍다. 고주파수에 좀 더 고차원적인 자아를 느낀다. 편안한 마음으로 더 높고 미세한 진동을 즐긴다. 긴장을 완전히 풀고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라.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구름처럼 가벼워져서 마침내 물질 몸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껴라. 분리. 유체이탈 체험에 관한 책들을 보면 유체이탈 체험을 시도하기만 하면 무슨 마술처럼 저절로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내 개인적 체험과 200명 이상의 유체이탈 체험자들에게서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동 상태는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지만 물질 몸과의 분리는 그렇지 않다. 이 현상은 경험이 많은 유체이탈 탐험가들도 가끔 체험할 뿐이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진동 상태에 들어가긴 했어도 물질 몸과 분리되지 않을 때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물질계에 대한 심리적 집착, 두려움, 불완전한 진동 또는 유체이탈 체험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이 가운데 정보 부족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첫째, 물질 몸에서 분리될 때의 느낌의 생각과 상상을 집중한다.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테면 이제 나는 문으로 이동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물질 몸과의 완전한 분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한다. 셋째,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내 몸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움을 청한다. 도움을 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체이탈과 진동 상태는 그동안 수많은 초심리학자들과 저술가들이 강조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분리 방법 1. 떠오르기. 물질 기준에 따르면 내면의 에너지체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몸 위로 떠오르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 같다. 성공의 비결은 물질 몸 위로 떠오르는 느낌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저절로 위로 떠오르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다. 2. 일어나 앉아 빠져나오기. 이 방법은 그냥 일어나 앉아 물질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만 다를 뿐 떠오르기 기술과 비슷하다. 처음 10년 동안 유체이탈을 할 때 나도 이 방법을 주로 썼다. 이 방법은 신체 동작과 비슷하기 때문에 떠오르기 기술이나 순간 분리 기술보다 조절하기가 쉽다. 이 방법으로 물질 몸에서 분리될 때에는 흔히 진동 현상이 따른다. 비교적 천천히 물질 몸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격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다. 3. 옆으로 굴러 빠져나오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동 상태가 시작되면 그저 옆으로 구르기만 하면 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방법을 쓰면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침대에서 옆으로 구르다 방바닥에 떨어져 혼자 웃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즐겨 쓰고 있다. 저술가 로버트 먼로도 그에 져서 머나먼 여행에서 첫 번째 에너지체에서 빠져나와 두 번째 에너지체로 옮겨갈 때 흔히 이 기술을 쓴다고 말했다. 4. 분리 요구하기. 진동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분리된다. 또는 나는 옆방으로 이동한다 라고 분리를 요구한다. 물질 몸과의 분리를 단호히 요구하기만 하면 어떤 표현을 써도 좋다. 비물질적 요구를 할 때에는 단호하게 요구해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질 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 몸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면 그 즉시 물질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5. 틀어내기. 비물질 팔을 뻗어 몸체를 잡고 글자 그대로 나머지 에너지체를 물질 몸에서 끌어내는 방법이다. 이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다. 내면 에너지체와 물질 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체는 생각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10년 전쯤에 덮개 달린 침대에서 자다가 진동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의 비물질 팔을 앞으로 쭉 뻗다가 무심코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침대 덮개를 붙잡으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팔이 1.5m쯤 쑥 늘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침대 덮개를 붙잡고 비물질 몸을 물질 몸에서 끌어냈다. 일어서서 손을 보았더니 원래 크기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비물질 팔의 모양이 전적으로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순간 분리. 이 방법은 직접 투사 혹은 순간 분리라 불리는 것으로 다른 기술들에 비해 좀 더 고급 기술에 속한다. 흔히 언제 물질 몸에서 빠져나왔는지도 모른 채 문득 전혀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다. 이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홀연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거나 공중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 쉽다. 대개 몸이 어디로 이동하는 느낌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런 유형의 분리는 꿈을 꾸다가 유체이탈이 이루어질 때 곧잘 발생한다. 경험 많은 유체이탈 탐험가들은 이 방법을 즐겨 쓴다. 7. 도움 요청하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리가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다. 몇 년 전 그날따라 왠지 분리가 잘 안 돼 고민하다가 나는 간단한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날 나는 진동 상태에 들어가 몸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끝나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내 에너지체가 몹시 무겁고 뭔가에 달라붙어 있는 듯이 느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팔을 내뻗으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몇 초 뒤에 어떤 손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그 손은 놀랄만치 단단하고 사실적이었다.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열심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강수패를 열 때마다 몇몇 사람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체험담을 들었다. 그들의 증언과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유체이탈 체험을 할 때면 누군가 가까이에서 우리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관찰자가 인도자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를 돕는다. 우리는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적 친구 또는 인도자는 우리의 진전 상황을 옆에서 지켜볼 뿐 끼어들지 않는다. 또한 이 인도자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자연적인 진전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좀 더 자주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나 혼자 외로운 탐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내가 청하기만 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하고 든든해진다. 또 새로운 에너지 환경을 탐험할 때 느끼기 쉬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실천. 당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리를 잡고 미룸으로써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는가?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고도 성공을 거두거나 진전을 이룬 적이 있는가? 우리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되풀이한다. 익숙하고 쉽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항상 가장 쉬운 길을 택한다.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은 어느새 우리의 습관과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부정적인 체험으로 여긴다. 나아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사고방식과 믿음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여긴다. 이렇게 해서 흔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습관이 굳어지게 된다. 과연 평생 동안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고수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는가? 직접적인 체험과 지식보다
관습화된 믿음과 소망을 택하겠는가? 만일 당신이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태어났다면 오늘날 당신이 뭘 믿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떤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가지고 있겠는가? 어떤 믿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는가? 당신 삶에 관한 수많은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에 옮길 때다. 유체이탈 탐험이 당신이 찾는 그 해답을 찾게 해줄 것이다.